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 발생 68주기를 맞아 단순한 진상규명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상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의식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발생 68년 만에 여수시가 직접 주관한 합동 유령제. 유령제 개최는 환영하지만 개최 내용에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 주관으로 유령제를 모시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좀 배제가 된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추모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좀 고려가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돼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결과는 10분의 1도 조명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정부 통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재조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소송 건수도 턱없이 부족해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많은 데다 소송 기한을 연장해주는 법안도 국회 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법안이 발의는 됐습니다마는 제대로 논의도 안 됐죠. 논의도 안 되고 그냥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제주 4.3이나 대구 10월 항쟁같이 여순 사건도 사건보다는 항쟁의 요소와 의미를 찾는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구 10월 항쟁이라는 말을 조례입니다마는 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이게 이제 하나의 성격 규정이 되는 거죠. 부마 민주 항쟁 혹은 대구 10월 항쟁 이렇듯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뭐 어쨌든 좀 진상 규명이 돼야지 성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여순 사건 피해자 보상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요구됩니다. 여수야대와 대통령 선거라는 정세를 10분 활용해서 이제는 개혁적인 인사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까지 포함해서 정책적인 논의를 심도 있게 시민사회와 함께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지역의 아픈 역사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새로운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나서는 작업.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여수시 중흥동 여수화력발전소 앞 바다에 승용차가 추락해 이모 씨 등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2시간여 동안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탑승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공립대학교 학생들이 순천대에서 시국선언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에 소속된 총학생회장 등 30여 명은 내일 순천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시국선언 자료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순천대 총학생회는 학내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특검 결과 비선 실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8천 학우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기관실에 선적 폐수가 남게 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무단으로 배출하면 처벌받는데 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국동항에 선박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선박의 선적 폐수 유출을 막기 위한 해경의 지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선적 폐수는 선박의 기름과 해수가 섞인 물질로 기관실 쪽에 주로 고이게 됩니다. 반송은 특히 유수 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기관실 축계로 해서 해수가 유입되는 게 거의 없네 보니까. 네네, 그 기관장이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지난해 관내에서 접수된 해양 오염 신고 중 이 같은 선적 폐수 배출로 추정되는 신고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신고 지역은 다양하지만 유출량도 적고 적발도 쉽지 않아 단속하는 해경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선적 폐수는 육상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단으로 바다에 유출한 선박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발 위주보다는 선적 폐수를 해양에 배출하지 않도록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양심적인 무단 배출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대다수의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청정바다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 홍보와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람사르 습지 순천만에 1000여 마리가 넘는 흑두루미가 찾아왔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에서 지난 20일 첫 월동 흑두루미 22마리가 확인된 데 이어 지난 26일 흑두루미 100,063마리와 검은 목두루미 1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에 순천만에서 관찰되는 흑두루미 가운데 일부 개체는 일본 등지로 다시 남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류는 지난 1996년 70여 마리가 관찰된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 겨울 역대 최대치인 1,432마리가 관찰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는 유인 드론이 운항에 실패했습니다. 업체 측은 2인승 드론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2m, 길이 2.5m, 무게 34kg의 1인승 유인 드론이 땅을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기상 1m 높이에서 제자리를 유지하는가 싶더니 10초 만에 착륙합니다. 다시 운항을 재개해 2m 높이까지 떠올랐지만 강풍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착륙을 시도하다 엉덩방아를 찢듯 뒤쪽 프로펠러가 땅바닥에 부딪혀 부러집니다. 자체적으로 시험할 때는 한 15분 정도를 대응을 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1,500m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장시간 대응할 수 있는. 업체 측은 실패 원인으로 초속 6m의 강풍과 촬영용 드론과의 전파 간섭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드론 산업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키워내겠다. 시연회는 실패했지만 농업용 무인기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이 업체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유인 드론 제작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업체 측은 1인승 유인 드론에 이어 6개월 안에 2인승 드론 택시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시험 비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양시가 규제성 자치법규 신한 건을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갖고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관습적인 인허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추가로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가능한 빨리 마련해 푸드트럭 운영 지원 활동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율성 음악제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광주와 전남 어린이들이 중국 학교를 방문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중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해준 정율성 선생의 묘지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베이징 도심에서 버스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현충원인 이곳에 중국의 3대 음악가 정율성 선생이 잠들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항일운동에 헌신했던 고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했던 마음을 아름다운 노래에 담아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또 이렇게 멋진 노래를 작곡하셔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이런 멋진 노래를 제가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엄청 좋은 경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교문 앞까지 마중을 나온 중국 어린이들과 고적대의 멋진 연주가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나라 어린이들이 함께할 공동 수업은 인장 만들기입니다. 서로 도와가며 석고판에 글씨를 쓰고 조각칼로 파내려가며 예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친구와 함께 체험을 하니까 재미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국 어린이는 한국에서 온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국어 회화책까지 들고 왔습니다. 因为我害怕跟韩国人交流不好，然后给他们留下不好的印象。 두 나라 어린이들이 함께한 춤과 노래 속엔 서해 바다를 사이에 둔 머나먼 거리도 국경의 장벽도 없었습니다. 希望今后再有机会，我们这个友谊要延续下去。然后今后呢，也希望我们的孩子和老师们能够走到光州，在那里我们再见。
정율선 선생이 놓아준 화합의 다리 위에서 우정을 나눴던 어린이들. 앞으로 더 멋진 만남을 기약하며 짧은 일정을 마쳤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장학재단 설립 제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기부 약정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 시민협은 성명서에서 업체가 여수시에 제안한 장학재단 설립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장학재단 설립과 매출액 3% 기부 약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이번 기부 약정이 지켜지지 못하면 다른 기업에게도 약속 위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여수 소거문도의 초고속 통신망이 개통돼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 지원 사업비와 도 12 등 1억 8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소거문도 주민 20여 명이 IPTV 시청과 전자상거래 이용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남도는 관내 400여 개 농어촌 마을에 390여 곳에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했으며 내년에도 350여 개 마을에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국 제1호 기적의 놀이터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에서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 공간 배치에서 벗어나 자연 소재를 이용해 아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놀이시설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강도는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고요. 서울도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5에서 20mm 정도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차츰 한기가 밀려올 텐데요.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3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과 산간에선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으니까요.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3.9도, 전주 14.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과 대구 16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